1128번입니다. 자, 수열 AN에 대하여, 자, 다음 식을 만족한다고 하죠. 자, 이 식을 보시면 이 수열은 AN이니까 A1, 첫 번째 항이 A1, 두 번째 항이 A2, 세 번째 항이 A3 이래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좌변에 적어 놨는 것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을 자, n을 곱해 놨으니까 첫 번째 항을 n개 더한 거죠. 첫 번째 항 A1을 n개 더하면 NA1이 되고 얘는 A2를 N-1개 더했죠. 얘는 A3를 N-2개 더했고 그리고 한 번째 항은 두 개 더하고 N 번째 항은 n개 더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 더한 것이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우리 앞에서 이런 형태를 한번 배운 적이 있죠. A1이 n개니까 n개를 더했으니까 A1을 이렇게 n번 더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A1을 몇 개 더해준다? A1을 n개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n개, 요걸 선생님이 A1을 n개를 적었다고 합시다. 요렇게. 여기서 요까지가 몇 개다? n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A2는 n-1개니까 하나 적게 더해주면 되니까 A2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A2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적었는 거. 앞에서 푼 거 기억나죠? 이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A3는 n-2개니까 자, 여기서부터 A3가 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맞나요? 이런 식으로 A4가 쭉 가서 자, AN-1은 두 개 더했으니까 여기에 AN-1 플러스 AN-1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N은 하나만 딱 더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가로에 적어놨는 이 첫 번째 이 좌변에 있는 식이 이것을 모두 다 뭐 했다? 더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앞에서 스승님이 한번 설명할 때 이놈 더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 모두 다 더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모두 즉 세로로 더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더하면 자 다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한 번째, n 번째 이래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를 이제 시그마로 처리해 본다면, 자, AK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요 K 번째는. AK라는 것은, 여기 K 번째. 그러면 이걸 AK라고 하면 안 되고, 더했는 것이니까 표현할 때, 요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첫 번째 항만 더했으니까 S1 이래 보면 되겠죠. 얘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이렇게 된 꼴이니까 S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되어 있으니까 얘는 S3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얘는 무엇이 됩니까? S의 n-1. 여기는 S의 n이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는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가운데 바로 SK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다 더한 꼴이 되겠다. 바로 AK 번째까지 다 더한 꼴이 된다. 이것이 각각의 바로 우리가 앞에서 군수열도 생각해 본다면 바로 K 번째 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전체 더한 것을 어떻게? 바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바로 여기가 AK를 다 더한 게 일반항이 되고 얘가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죠. K가 1이면 1항부터 1항까지니까 A1, 즉 S1을 의미하고 K가 2면 1항부터 2항까지 더한 S2,
K가 3이면 1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더한 S3, K가 N이면 1항부터 N까지 더한 이 마지막 SN을 의미하죠. 즉, 이 좌변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바로 N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요 시그마 뒤에 있는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일반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처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를 더한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SN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럼 SN이 바로 N에 대한 3차식꼴로 나왔는 거예요. 우리가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같으면 등차수인데 얘는 등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AN을 구할 때, 즉, 요 일반항 AN을 구할 때는 바로 SM-SM-1이죠. 그럼 여기에서 일반항은 요 네모 박스가 일반항이니까 바로 여기에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K 자리에 N을 넣으면 되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바로 AN이 돼야 되고 맞죠? 그게 일반항이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Sn-SM-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n은 얼마부터 2 이상의 숫자만 대입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해되나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 일반항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적어주면 된다? 시그마를 사용하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바로 ak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sn-sm-1이 되는 거죠. 요 SN 자리는 요게 들어오면 되겠죠. 따라서 선생님이 여기 적어 본다면 SN은 요 N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마이너스 M-1의 세제곱 마이너스 M-1의 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물어보는 게 1부터 20까지죠. 그러면 우리는 n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20만 대입하면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k는 1에서 바로 20까지의 ak를 물어보니까 결론적으로 20의 세제곱 마이너스 20의 제곱 플러스 20 마이너스 여기는 19의 세제곱 마이너스 19의 제곱 플러스 10 여기는 19가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n이 아니죠.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n-1로 바꾸었어야 되네요. 그죠? n-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도 n-1이 되어야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n이 2부터 대입할 수 있으니까 20은 충분히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만 계산해주면 바로 물어보는 것에 바로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계산할 때, 자, 20의 세제곱 마이너스 19의 세제곱은 따로 계산하고, 마이너스의 20의 제곱이고, 얘가 플러스 19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20 마이너스 19니까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세제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곱셈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20 마이너스 19의 세제곱에서 차의 세제곱에서 플러스 3배의 차곱이죠. 그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바로 세제곱의 차. 바로 차의 세제곱 합의 맞죠? 두 개의 곱. 20과 19를 곱하고, 맞죠? 20에서 19를 뺀다. 이게 바로 요 변형 공식이 되겠죠. 되겠나요? 원래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합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의 바로 합곱 이렇게 했죠. 그러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어떻게? 보이는 부호만 모두 다 무엇으로 바꾸어라? 바로 부호 반대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차곱. 그럼 여기를 순서를 바꾸어 준다면 3배의 차곱이니까 3배의 차곱이니까 차는 20 마이너스 19 곱은 20 곱하기 19 이래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에 얘는 합차니까 합차는 한 번은 더하고 20과 19를 더하면 39 맞죠? 한 번은 빼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1의 세제곱이 1이고요. 얘가 1이죠. 그죠? 그럼 60 곱하기 19가 되겠네요. 여기는 60 곱하기 19. 그리고 마이너스 39에 플러스 1이 되면 자, 60 곱하기 19는 6, 9, 54. 6일은 6, 1140에 39에다가 빼고 2를 더하면 저 1140에서 42에서 1140에서 37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3이 되고요. 0이 되고 맞죠? 110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렇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선생님이 한번 보여줬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하면 두 번째 풀이는 자, 여기서 우리가 요게 지금 A1은 N개, A2는 N-1개, A3는 N-2개 요걸 모두 다 더했잖아요. 그죠? 그래 요 자체를 우리가 SN으로 생각한다면 SN이 N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AN을 구할, 보통 AN을 구한다고 할 때 일반항을 구한다고 하면 SN에서 SN-1을 빼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SN이 보세요. NA1, N-1의 A2, N-2의 A3가 되고요. 자, 두 배의 AN-1의 플러스 A1, AN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는 n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인데, 요게 이제 SN이면 우리 SN-1을 생각할 때는 n자리에 n-1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n-1의 A1, 얘는 n자리에 n-1을 대입하니까 n-2의 A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n-3의 A3, 이해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지금 뭐죠? n에다가 n-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두 배에 얘는 n에다가 n-2를 대입하면 얘가 바로 앞으로 한 칸 밀려서 바로 n-1을 대입하니까 n-2가 되죠. 그게 여기 앞에 적힌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그리고 여기서 n자리에 n-1을 대입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a의 n-1 이렇게 앞으로 한 칸씩 떼기는 꼴이 되겠죠. n에다가 n-1을 대입했으니까.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게 어떻게 된다? 여기에 n-1의 세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 플러스 n-1이 되고 여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야 되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돌아가는 거죠. 지금 n자리에 n-1을 대입했는 거예요. 그럼 얘가 n-1이 되어서 이쪽으로 오겠죠. 위치를 맞춰보면. 맞나요? 그리고 얘가 하나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두 배의 a의 n-2란 말입니다. 그럼 요 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세 배의 n- 바로 2가 있겠죠. 이런 꼴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씩 줄어든 거예요. 하나씩 줄어든 거. 요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서 선생님이 먼저 첫 번째 풀이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n자리에 n-1을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SN이면 n개를 더했는데 SN-1이면 n-1개를 더해야 되니까 하나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 AN이 요렇게 앞으로 AN-1이 됐고 얘가 요렇게 N 자리에 N-1을 대입하면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앞으로 한 칸씩 당겨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첫 번째 항이기 때문에 요렇게 된 꼴이에요. 요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 어려워서 선생님이 첫 번째 풀이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변변 뭐 해야 되죠, 우리? 변변 빼잖아요, 그죠? 변변 뺍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A1이 N개인데 여기는 A1이 N-1개니까 하나 더 적죠. 그래서 빼버리면 A1이 되죠. 이되나요? A1 N개에서 A1 N-1개를 빼니까 바로 A1이 되고 얘는 A2가 N-1개에서 A2 N-2개를 빼니까 여기도 A2가 하나 남죠. 그래서 모두 다 하나씩 남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에는 요게 두 개에서 AN-1를 빼니까 AN-1이고 얘가 바로 AN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식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 식을 계산하면 조금 전에 적었지만 n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의 바로 보다 n-1의 세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 플러스 n-1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자, 연립 형태를 풀었기 때문에 n이 1보다 큰 거와 n이 2보다 큰 거의 연립은 바로 n이 2보다 크다고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이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방금 요 좌변에 있는 게 의미하는 것이 요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시그마로 나타내면 바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합이니까 N 일반항 AK가 되죠. 그게 바로 이 모양과 어떻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A1부터 AN까지. 그 얘는 A1부터 A20까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N의 자리에다가 무엇을 대입해 주면 된다? 20을 대입하면 바로 내가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변도 20의 세제곱 마이너스 20의 제곱 마이너스 20이 되고 여기는 1을 빼면 19의 세제곱 마이너스 19의 제곱 플러스 19가 되어서 조금 전에 풀었던 거와 동일하게 1103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분명히 위에는 SN이고 밑에는 SM-1이면 한 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맞죠? 요 N자리 N-1을 대입한 게 요거란 말은 바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하겠다는 뜻인데, 근데 각각의 N은 하나씩 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N이 하나씩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데 첫 번째 풀이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수 있지 싶어서 선생님이 첫 번째를 먼저 설명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두 번째를 요게 n-1개를 더해주는 게 바로 Sn-1이니까 그걸 잘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29번입니다. 자, 집합 A에는요, 자, 원소가 X인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X 값이 원소가 되는 거죠. 이때 N은 자연수입니다. 자, 이런 집합에 대하여 이 AN, 자, 수열의 일반항이 12이 AN 집합의 원소일 때는 1이고 원소가 아닐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했네요. 즉 A1은 자 A1의 원소일 때 라지 A1 집합의 원소 즉 N이 1일 때 N이 1이면 여기 모두 다 1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럴 때 N이 1일 때 원소가 되면 12 원소이면 A1은 1이고 자, 12 원소가 아니면 마이너스 1로 정의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n이 모두 다 같은 n입니다. 자, 이럴 때, 자, A1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할 때 이 SN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A1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바로 수열이 정의되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집합은 바로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그러면 x는 바로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바로 사이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x 값이 하나는 루트 n이고 하나는 n 제곱이죠. 그러면 n이 자연수니까 n이 1일 때는 루트 n과 n 제곱이 같지만 자 n이 2부터는 n 제곱이 훨씬 크니까 맞죠? 여기에 루트 n이 들어오고 여기에 바로 n 제곱이다. 즉 여기서 n은 무엇이다?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10이 진짜 이 집합의 원수다. 자, 그러면 x 값이 10인데, x 값이 10인데, 자, 10이 첫 번째 n이 1이면, n이 1이면 a1이니까, a1이면 n이 모두 다 1이죠. 그럼 1과 1의 제곱, 1이니까 10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에 만족합니까? 이 범위 속에 10이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 무엇이다? A1이 바로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이죠. 즉 A1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A2는 어떻게 됩니까? 자, A2는 라지 A2니까 이제 N이 2죠. N이 2면 여기는 루트 2가 되고 여기는 바로 N이 2면 2의 제곱 4가 되잖아. 여기에도 지금 12 이 범위 속에 들어오지 않죠. 아, 여기에 마이너스 1입니다. 12 루트 2와 4 사이의 범위 속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걸 계속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재미삼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몇 번만 더 해보면, A가 3이면, 그럼 N이 3이니까, 그러면 3일 때는 여기 얼마가 되죠? 루트 3이니까 요렇고 여기는 3의 제곱이는 9잖아요. 그럼 10도 이 사이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 10도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니까 이때도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A4는 어떻게 될까요? A4는 여기에 바로 N자리에 4를 넣으면 루트 4니까 2고 여기는 4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4의 제곱 16입니다. 어라? 이때는 12, 2와 16 사이에 범위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심은 이때 바로 A4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이때는 1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해볼 수는 없고 이 10이 언제 이 n값이 언제 값을 가질 때 어느 값을 가질 때 10이 원소가 되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지만 루트 n보다는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10의 제곱인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가 n 제곱이잖아요. 그죠? n 제곱보다 작은 이 범위 속에 10이 들어올 수 있는 n 값을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n이 어느 범위일 때 10이 이 범위 속에 만족하는지 따라서 요 부등식 하나 풀고 요 부등식 풀어서 교집합을 취하면 되잖아요. 그럼 왼쪽 거는 양변 제곱을 하면 12n이 얼마보다 작을 때? 100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100보다 작을 때. 맞나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n제곱이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맞죠? n제곱이 1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n은 얼마부터 되면 되죠?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n은 자연수니까 n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3이면 9니까 n은 4 이상부터는 10보다 크겠죠. 따라서 n이 4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식을 만족시켜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4일 때는 이 12이 범위 속에 들어가니까 이 4일 때는 여기가 루트 4라서 2였고 여기는 16이라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A5는 어떻게 됩니까? 5는 루트 5보다 크고 5에 25, 25보다 작은 것 같으니까 야도 만족하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n이 4부터 100까지 즉 여기에서 얼마까지? A 100까지는
이 10이 이 범위 속에 들어가니까 1이 될 것이고, 자, 100일이 되는 순간 또 어떻습니까? 들어가지 않겠죠. n이 10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루트 101은 얼마입니까? 10점 얼마죠? 루트 100이는 10점 얼마고, 자, 그때 이 수가 10이고, 자, 여기는 10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10은 10점 얼마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이 이후는 계속 만족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겠다? 계속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12 이 범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부등식 범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n이 4일 때부터 바로 얼마일 때까지만 들어간다. 100일 때까지만 우리가 이 12 이 범위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SL의 최대값을 물어보죠. 그러면 A1이 마이너스 1이니까 S1은 얼마가 돼요? 1이 되고 S2는 마이너스 2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죠. S3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S4는 여기까지 더하면 자 얼마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제 바로 S5, S5까지도 어떻게 되죠? 이제 계속 1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씩 늘어나서 이렇게 커지겠죠. 그 다음에는 1이 더하면 0이고 이렇게 커질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언제까지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바로 S100까지가 최대가 되겠죠. S100까지가. 그럼 S100까지를 다 더해보면 자 여기에 토탈 100개의 숫자가 있는데 모두 다 1이면 100인데 요 마이너스 1이 3개 있으니까 얼마를 빼줘야 되겠습니까? 3을 빼주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두 번씩 빼줘야 되니까 6번 빼줘서 94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왜? 요 S100은 요 A1부터 A100까지 다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은 몇 개 있고 3개 있고 1은 몇 개 있습니까? 전체 100개 중에 3개가 마이너스 1이니까 97개가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97이 되어서 94가 되겠죠. 그거를 모두 다 1로 봤다면 100인데 그 1이 마이너스 1이 됐으므로 2를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100에서 6을 빼줌으로 9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S101이 돼버리면 여기까지 더해야 되니까 또 1을 빼주면 93이 되고 S102는 또 1을 빼주니까 얼마 된다? 92. 이제 점점점 어떻게 되겠다? 계속 마이너스 1이니까 하나씩 줄어들어서 맞죠? 점점 그 합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번째까지 합이 바로 최대가 되고 그 최대값은 바로 뭐가 된다? 9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느낌이 오시나요? 자, 바로 이 부등식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자, 이 x는 루트 n과 n제곱 사이의 범위 있는데, 이 10이라는 원소가 이 범위 속에 들어가면, 자, an,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1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인데, 그 10을 일일이 처음에 조금 여러분들 주려고 해봤는데, 그죠? 결론적으로는 12, n이 얼마일 때 12 원소가 되는지를 체크해 보니까 바로 n이 4부터 100까지 숫자일 때 바로 12 이 범위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A4부터 A100까지일 때는 n이 4와 100까지 사이일 때는 12 원소가 되니까 그 항들이 모두 다 1이 되고 나머지 항들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AN을 다른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AN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자, L이 얼마부터? 4부터 시작해서 100까지일 때는 1의 값을 가지고, 그리고 1부터, L은 자연수니까, 3까지일 때는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1, 또는 N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 101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마이너스 1을 가진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몇 번째, A 100번째까지 더할 때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30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원점이 0,0, A점은 2,0이고요. B점은 1, 루트 3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자,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맞습니까? 자, 정삼각형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요 한각이 60도죠. 그럼 이 각도 60도가 되겠죠. 이 각도 60도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테니까 먼저 OB 직선을 보면 원점을 지나니까 우리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의 루트 3. 바로 기울기가 루트 3이죠. 이 OB 직선이 Y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루트 3X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이 몇 도죠? 60도. 그게 기울기 맞습니까? 바로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정삼각형이 맞겠네요. 이 각이 60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도 2가 맞나요? 봐야죠. 얘가 1이고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 2가 되겠죠. 여기도 1대 루트 3대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죠. 그래서 정삼각형이 확실하죠. 그리고 B에서 내려보면 이게 수직 2등분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맞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 정삼각형이 높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2분의 루트 3a잖아요. 근데 a가 2니까 약분하면 높이도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수 n에 대하여 정삼각형 OAB를 자, 원점 O를 중심으로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 그럼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분면 방향으로 돈다는 뜻이겠죠. 그런 방향으로 60도 곱하기 n만큼 회전시킨 삼각형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A1이다. 자,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A1부터 A50까지를 다 더하라 하죠. 그러면 이 A는 바로 뭡니까? 개수입니다, 개수.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A1이라면 N이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A1은 N의 자리에다가 무엇을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이 삼각형을 원점 O를 중심으로 60도만큼 회전한단 말이죠. 60도 곱하기 1이니까. 그러면 얘가 60도잖아요, 지금. 얘가 60도면 요 삼각형을 60도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말은 요 OA가 어디까지 오면 됩니까? 60도 회전하면 바로 OB 자리로 오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OB는 60도를 회전해야 되겠죠. OB도 60도. 그러면 원래 이 X축을 연장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쪽 오른쪽으로 왼쪽에 바로 음수좌표로도 일로 연장을 했다고 했을 때 얘가 60도로 회전을 해야 되면 원래 요각 전체가 X축 자체가 180도니까 60도로 생각하면 3등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맞죠? 그래서 B가 이쪽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AB선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A가 오는 거고요. 요 A점이 요 점이 이쪽으로 오고 B점은 여기에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각이 바로 몇 도가 된다? 60도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회전했을 때 그 삼각형, 회전시킨 삼각형과 직선 y꼴 마이너스 1의 1제곱의 x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다시 적으면 A1일 때는요, 어떤 직선과, A1일 때는 어떤 직선과
바로 y 꼴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이 직선과 요 삼각형이 만나는 점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이니까 y절편이 1이면 여기가 루트 3이잖아요. 루트 3은 1.713, 즉 1보다 큽니다. 그럼 1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1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므로 x절편이 1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바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된다는 말이겠죠. 이런 직선. 맞습니까? 그럼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자, 이 점 하나와 맞나요? 바로 그 회전시킨 삼각형하고 이 직선이 만나니까 요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 점 여기서 만나는 거는 체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정확하게 회전시킨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직선이 만나니까 몇 점에서 만난다? 바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1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이제 A2를 생각해 보세요. A2는 이제 N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2를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A2는 60도 곱하기 2니까 120도 회전이고,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면 일단 120도를 회전을 해야 되니까, 자, 60도를 벌써 회전했으니까 한 번 더 60도를 회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60도가 여기가 나머지가 여기 전체가 180도니까 나머지가 60도가 되어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형태의 바로 정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서 원점은 그대로 있고 자 여기가 A고 B인데 이제 B점이 여기 오겠네요. 여기가 바로 얼마 되겠습니까? 이 길은 똑같이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점에 바로 누가 온다? A가 와서 요각 또한 60도가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요 삼각형, 즉 회전시킨 이 삼각형과 이제 분홍색 삼각형, 이 삼각형이요. 그리고 여기 n자리에 2를 대입했으니까 어떤 직선? 바로 y꼴, 바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양수 1이 되어서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x 플러스 1이면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y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가 1이면 x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직선을 그어보면 이 두 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직선이 되니까 그러면 방금도 했지만 이 직선과 회전시킨 삼각형과의 교점이니까 몇 개 생깁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것은 바로 OA가 되어서 맞죠? 근데 이 점은 된다 안 된다? 회전시킨 삼각형과의 교점이니까 얘도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A3도 해봅시다. A3는 이제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이제 N이 3이죠. 여기 A3이니까 여기도 3이죠. 그럼 180도 회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OA가 180도 회전하면 여기 오겠죠. 그 말은 요 삼각형을 60도 더 회전하면 되겠네요. 그 말은 원래 요 직선을 연장선을 그어서 어떻게 그려주면 된다? 또 60도를 가니까 요 B가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서 바로 요런 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요런 삼각형. 그리고 여기가 바로 몇 도가 되어야 된다? 60도가 되는 요 삼각형. 그럼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다시 A가 되겠죠. 그럼 이 삼각형과 이번에는 n자리 여기에 3을 대입하면 얘가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맞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가 다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이 직선은 벌써 이 직선이죠. 요게 지금 무엇이다? 요 직선이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요 정삼각형과 이 빨간 직선하고는 만나는 점이 없네요. 따라서 여기는 몇 개가 되어야 된다? 0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점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또다시 이제 얼마를 구해보자. 바로 n이 4일 때를 구해보면 되죠. a 4니까. 그럼 여기가 4가 되고 여기도 4, 여기도 4면 240도인데 자 또다시 어떻게 동일하게 60도만큼 회전하면 이제 점점 그려지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정육각형처럼 그려진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죠? 이 삼각형. 여기가 바로 몇 도가 된다?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번에는 여기가 A4니까 누구 직선? 바로 이 4가 n자리 들어가면 얘가 양수 1이 되어서 이번에는 y꼴 x 플러스 1이죠. y꼴 x 플러스 1은 두 번째에서 그렸잖아요. y꼴 x 플러스 1. 이 직선과 이 갈색 삼각형의 정삼각형과 이 직선도 만나는 교점이 없네요. 따라서 연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옵니까? 자, 이제 또 60도를 돌리면 이제 여기에 정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정삼각형 6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n이 얼마일 때입니까? 바로 n이 모두 다 5일 때니까 n이 5가 되면 자 300도 회전해요. 그 300도는 OA가 300도 회전해야 되니까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300도가 여기까지니까 여기 남는 게 60도가 맞겠죠. 여기서 이까지가 30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OB는 300도를 움직이면 OB가 바로 여기 와서 바로 무엇이 된다? OA, 원래 OA와 똑같은 이 삼각형이 되는데 그러면 A5는 어떻게 됩니까? Y꼴 뭐와?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그럼 걔가 요 빨간 직선이잖아요. 그것과 만나는 점은 어라? 여기에 몇 개가 생긴다? 2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 이제 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한 번을 더 돌려주면 A6이 되겠죠. A6이 되면 결론적으로 360도 회전이거든요. 그러면 OA는 360도 회전할 때 자기 자신이 오고 OB도 360도 회전하면 자기 자신이 오니까 첫 번째 삼각형과 똑같아지겠죠. 첫 번째 삼각형. 요 그림. 이거와 누구랑 교점입니까? y꼴 바로 x 플러스 1과의 교점이죠. 그러면 요 삼각형과 이 분홍색 직선하고의 삼각형도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60도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 삼각형이 되니까 요 삼각형 자체가 바로 이 첫 번째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바로 A7이 되는데 그죠? A7이 바로 누구랑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만나니까 또 몇 개가 생긴다. 바로 요 빨간 직선과의 교점이니까 2개가 생기죠.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줄을 긋고 싶습니까? 무엇이다? 주기가 6이라는 거죠. 주기가 6. 2200, 20이 다음에 A8은 볼 것도 없이 2가 되고 A9은 0이 되겠죠. A10은 0이 되고 A11은 2가 되고 A12는 또다시 0이 되고 A13이 또다시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기가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판단하면 되는데, 자, 조금 예쁜 그림을 선생님이 가져왔으니까,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직접 그려가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가 6이니까, 그죠? 얘가 반복이 되는데, 자, A1부터 A50까지 합이잖아요. 그죠? 그럼 주기가 6이니까, 요 6개가 50개 안에 A50에는 몇 번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6, 8이 48이죠. 8번 나오겠네요. 요 수가 8번이 나오면 48이니까 두 개가 더 나와줘야 되겠죠. 저 A1부터 A48까지가 바로 이 6개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A49와 A50을 다 더해줘야지만 전체 50개를 더한 거니까 A1부터 A6까지는 누가 2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0이 6개가 주기적으로 몇 번? 6, 8이 48, 6개가 8번 나오겠죠. 이런 게 8번 나오고 그리고 49번째는 다시 첫 번째인 이 A1과 같고 49번째는 A1과 같고 50번째는 다시 A2가 같으니까 2가 되겠죠. 저 주기에서는 주기 혹은 주기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식은 똑같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6의 주기 48을 빼버리면 바로 A1과 똑같다는 말이고 얘가 바로 A2와 똑같다는 거죠. A2와 똑같아서 A49도 몇 개가 되고 교점 두 개가 되고 A50도 두 개가 된다. 60도씩 회전하니까 360도면 바로 6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기가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6이니까 6이네 6, 8이 48과 2 더하기 2, 4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5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131번입니다. 자, 수열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네요. 자, 그러면 가는 보니까 무엇입니까? 홀수 번째 항들만 다 더한 값을 표현한 것이고, 나는 짝수 번째 항들만 다 더한 것을 나타내 준 거죠. 그런데 질문하는 것은 보니까 A1에서 A2 빼고 A3에서 A4 빼라. 즉 각각을 이렇게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는 이 좌변 이 식의 좌변은 가식에서 나식을 뭐 해라 빼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39번째에서 40번째까지만 빼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39가 되고 여기가 4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n이 얼마이면 되겠다? 20이면 여기가 39, 40이니까 빼는 꼴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39로 만들어주고 여기를 40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 n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면 된다? 바로 20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에서 나를 뺀 게 바로 이 좌변이니까 우리는 우변을 뺀 식이 바로 P분의 Q가 된다. 즉, 이 식만 빼어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 볼 때, 시그마. 자,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요. 얘는 마이너스 1에 바로 K 플러스 1제곱에 여기가 지금 적혀 있는 꼴이 여러분들 무슨 꼴로 보이나요? 빼기 꼴 맞나요? 부분분수를 빼기 꼴 형태로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에 자, 아래식인 K가 1에서 20까지에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의 K제곱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 요게 플러스가 돼 있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빼기 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가 똑같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시그마가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를 다 뭐했으니까 똑같이 더한 것을 빼주니까 우리는 얘를 시그마를 뭐 할 수 있다?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제곱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의 k제곱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가 빼기면 플러스로 고쳐주고 마이너스를 넣어준다면 꼴이 마이너스 1이 넣어준다는 말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해되나요? 마이너스 1배를 넣어주는 거니까. 맞죠? 그럼 얘가 바로 마이너스 1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1과 K니까 지수 법칙에 의하여 K 플러스 1제곱이 되니까 얘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들을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제곱으로 공통인수로 묶어내면서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요것과 요거를 뭐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더해주려고 했더니 얘와 얘가 어떻습니까? 부호가 달라서 없어지겠네요. 따라서 여기는 K분의 1 마이너스 여기는 K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리죠.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맞죠? 플러스를 고쳤으니까 얘가 없어지면서 맞죠? 없어지면서 맞죠? 없어졌으니까 K분의 1과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줘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빼기 꼴이 아니죠. 빼기 꼴이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이 요것을 연습만 해보면서 느껴보면 되는데, 요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제곱에 의해서 소거가 됩니다. 그러면 스님이 항상 이야기했죠. 시그마가 해석이 잘 안 되면 1부터 차근차근 넣어봐라 이 말입니다. 자, K를 1부터 즉 시그마를 더하기 기호로 표현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얘가 분명히 빼기 꼴이 되어야지 우리가 앞에 거 한 칸 차이가 돼서 하나씩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자, 앞에 하나, 제일 마지막 하나. 한 칸 차이가 되면 작은 데 1, 큰 데 20을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빼기 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뭔가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부호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K에 1을 먼저 넣으면요. 얘가 짝수되죠. 짝수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K를 1을 넣으면 첫 번째는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K를 2를 넣으면 이게 홀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려요. 맞죠? 2를 넣어버리면 홀수 3이 되어서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면서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없어지는 꼴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나요? 다시 K에 3을 넣으면 이제 얘가 짝수 지수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고 3을 넣으면 바로 미안합니다. 3을 넣으면 4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죠? 그러면서 얘가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 되죠. 그럼 얘와 얘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왜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전개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플러스 3분의 1이라서 이렇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제일 하나만 남기 때문에 볼 것 없이 제일 마지막만 우리가 체크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은 누구를 대입한다? 20을 대입하면 21제곱이니까 여기는 무엇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 마이너스로 표현해 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20을 넣으면 20분의 1 플러스 21분의 1이 되니까 제일 앞에 한 개가 남았으면 제일 마지막에도 한 개가 남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소거가 되니까 얘랑 소거하다 보면 얘가 소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일 앞에 1이 하나 남고 제일 마지막은 21분의 1이 아니라 여기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 21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얘를 계산해 보면 바로 21분의 21 마이너스 1이라서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얘가 하나는 빼기 꼴이고 하나는 플러스 꼴이 돼 있는데 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쳐서 안으로 집어넣으면 얘가 k 플러스 1제곱이 되므로 공통으로 묶으면 이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과 플러스 k 플러스 2분의 1은 없어지면서 이렇게 플러스 꼴이 계속되지만 우리가 축차 대입으로 하나씩 대입해 보면 이렇게 바로 소거가 되기 때문에 자, 제일 앞에 첫 번째가 남으면 제일 마지막도 뒤에서 첫 번째만 남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21분의 20. 조심할 것은 얘가 플러스 21분의 1이 아니라 20번째는 마이너스 20에 21제곱이 되므로 홀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처리해줘서 마이너스 21분의 1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21분의 20은 서로 소기 때문에 P와 Q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정답이 얼마 된다? 41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332번입니다. 첫 장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이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입니다. 우리가 첫 장을 알고 공차를 알기 때문에 SN을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죠. 등차 수열이니까.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시그마 K는 M부터 M 플러스 2까지 SK의 값이 최대가 되어라. 자, 1부터가 아니라 M부터예요. M부터 M 플러스 2까지니까 얘는 SM 더하기 SM 플러스 1 더하기 SM 플러스 2. 요 세 개의 합이죠. 요 세 개의 합이 최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SN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바로 무엇을 합의 생김새를 알고 있잖아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라고 했죠. 상수항이 없는. 그러니까 1차로 끝나야 되죠. 그리고 n제곱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는 공차에 무엇을 적어준다? 절반. 마이너스 4의 절반인 마이너스 2를 적음으로써 요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가 4가 된다는 거 기억나죠? 그리고 첫째 항이 30이면 S1도 30이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이 30이 나와야 되니까 바로 여기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32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1을 대입하면 30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SN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2n으로 묶어보면 여기가 n이고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16이 되네요. 그러면 바로 n절편이 0과 16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인데 바로 절편이 0과 16이므로 여기가 0이면 여기가 16이죠. 그러면 얘의 바로 꼭지점 좌표는 중점이 되어야 되니까 8일 때 최대가 된다는 거고요. 느낌 봅니까? 자, 그러면 이 SM별, 즉 여기가 지금 무엇이냐면 S8인 거예요. S8.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 8을 직접 한번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8이 16, 여기에 8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되어서 바로 S8의 값이 플러스 68이 48에 8이는 8.
128이라는 것을 여기에 표시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를 더하라고 했죠? 세 개를 더해서 무엇이 되어라? 가장 최대가 되는 자연수 m이니까. 자, S8이 가장 최대값이니까 세 개를 더하려면 그 다음 가장 높은 것은 가장 큰 값은 누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를 다시 그 다음 가장 큰 값은 누가 되겠다? 요 바로 아래 거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서로 대칭이니까 한 칸 차이씩 간격만 나면 되니까 여기가 7이고 여기가 9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개를 더해서 가장 큰 값이 된다는 말은 S7과 S8과 S9를 더하면 가장 크죠. 따라서 S7 더하기 S8 더하기 S9가 연속적인 세개니까 요놈 세 개를 더할 때가 바로 가장 최대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M은 얼마다?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바로 우리는 등차 수열의 바로 합공식의 생김새를 알므로 첫째 항과 공차를 하니까 충분히 작성할 수가 있죠. 그러면 최대값을 물어보려고 했으니까 항상 선생님이 말했죠. 최대 최소는 바로 그래프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 물론 얘를 일반항을 작성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듬직한 뭐가 있으면 양수가 있을 때 점점점 공차가 작아지면 이 양수값이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음수가 되면서 맞죠? 이제 점점점 작아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등차수열은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면 딱 한 번 부호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일반항으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SN을 바로 작성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그래프로 처리하는 게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33번입니다. 자, 수열 A의 일반항이 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n이 홀수. 자, 여기서 n은요, 무엇이 됩니까? 항번호입니다. 자, 이 n은 항번호죠, 항번호. 항번호가 홀수인 경우는 자, 다음 이 식의 값에 의해서 an이 결정이 되고 항번호가 짝수인 경우에는 이 식에 의해서 그 항의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물어보는 게 시그마 n이 1에서 10까지 an이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얘는 S10을 의미하는 거죠. S10. 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해서 얼마까지? 바로 A9 더하기 A10 이걸 다 더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A1은 일단 생각해 본다면 A1은 자 보세요. n이 항번호죠. n이 항번호. 따라서 n이 홀수잖아요. 그러면 그 n을 여기 1을 여기 대입해서 2에 얼마가 된다? 2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을 대입할 수 있다? 1, 3, 5, 7, 9.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은 이 시계값에 의해서 항의 값이 결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는 바로 이 식에 의해서 바로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A1이면 1을 넣으면 2분의 1을 넣었으니까 바로 2의 제곱이 된다. 이런 뜻이죠. A2는 그러면 n이 무엇입니까? 짝수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1에서 A10까지 더한다면 자, A1은 여기 1을 넣어서 값을 구하고 A2는 여기에 2를 넣어서 값을 더하고
A3은 여기에 3을 대입해서 값을 더하고 A4는 여기에 4를 넣어서 값을 더하고 맞죠? 이런 식으로 자, 13579는 여기에 대입 24680의 항은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A1부터 A10까지 다 더한다는 것을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그러면 1, 2, 2, 3, 4, 4 이런 식으로 5, 6, 6, 7, 8, 8, 9, 10, 10 이렇게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더할 바에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항 10개를 다 더하니까 여기에 1, 3, 5, 7, 9 넣어서 다 더하고 여기는 2, 2 넣고 4, 4, 6, 6, 8, 8 넣고 더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넣지 말고 1, 3, 5, 7, 9를 여기에 넣는 걸 다 더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2분의 되겠죠. 1을 넣으면 얼마죠? 2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4를 적지 말고 2의 제곱으로 적으세요. 왜냐하면 수열은요, 규칙성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4를 적어서 안 될 것은 아니지만 이 2의 제곱 있는 식으로 적어주면 있는 표현대로 그대로 적어주면 규칙성이 더 잘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1을 대입했으니까 이는 뭐? 3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2분의 뭐가 됩니까? 3 플러스 1, 바로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5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6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죠. 6 플러스 제곱이 되죠. 그리고 6을 대입하면, 5를 대입했으니까 7을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8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9를 대입하면 10의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개를 적어준 것은 결론적으로 얘가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를 다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짝수 번째 항들을 다 더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2부터 2, 2, 4, 4, 6, 6, 8, 8, 10, 10 이래 더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더해도 되겠지만 보세요. 요것만 먼저 해서 2, 4, 6, 8, 10 넣어서 다 더해주고 그다음 여기도 2, 4, 6, 8, 10 다 더해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10일 때 다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2분의 2의 제곱, 4를 대입하면 2분의 4의 제곱, 6을 대입하면 2분의 6의 제곱, 8을 대입하면 2분의 8의 제곱, 10을 대입하면 2분의 10의 제곱인데 그게 얘하고 똑같잖아요. 똑같다는 게 뭐입니까? 2분의 2의 제곱, 2분의 4의 제곱, 2분의 6이 똑같죠? 따라서 요게 똑같은 게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2, 4, 6, 8, 10이 들어가면 되니까 2, 4, 6, 8, 10 그리고 여기는 1이 아니라 5번 2, 4, 6, 8, 10에 의해서 1을 몇 번 우리가 더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5번은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A1부터 A10까지를 다 더한 거죠. 아시겠나요? 그럼 얘는 무엇입니까? 시그마 맞나요? 시그마 K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2, 4, 6, 8, 10이니까 우리가 일반항을 물어보면 됩니까? 2K의 제곱으로 보면 돼요. 2K 제곱. 그러면 1 넣으면 2의 제곱, 2 넣으면 4의 제곱, 3 넣으면 6의 제곱. 얘가 2, 4, 6, 8, 10이 등차수열 짝수잖아요. 2K 전체의 제곱이고 항이 5개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그냥 더하면 요래 더하면 10, 요래 더하면 10, 30이죠. 굳이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얘는 자 여기서 조심할 거 같게 1을 적으면 안 되고 1도 5번이 되니까 5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얘를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4K 제곱이 되니까 4가 나오죠.
4가 나오고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의 K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35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얘가 6분의 맞죠? K제곱 공식. 놈이 오잖아요. 놈 플러스 1, 투놈 플러스 1. 약분하면 얼마 됩니까? 5, 4, 20이죠. 20을 11하고 곱해버리면 얼마 되겠습니까? 바로 20을 10이라고 곱해버리면 바로 220이 되겠죠. 그 220과 뒤에 있는 35를 더하니까 바로 25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K제곱 공식을 썼지만 요거는 숫자가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서 요 5개의 숫자를 더해도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요렇게 더하면 얼마입니까? 100이죠. 요렇게 더하면 20이죠. 그러면 100과 여기 100이 있으니까 220이 이렇게 나오니까 꼭 시그마를 쓰지 않아도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그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직접 계산해도 되고 이게 10개나 이렇게 좀 많으면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처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자, 이 풀이는 훌륭한 풀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낼 수만 있다면 훌륭한 풀이로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시그마를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충분히 풀어도 되지만 원래 시그마라는 것은 언제 효용 가치가 있느냐 하면 자, n이 1부터 10까지일 때 우리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저 연속된 자연수를 대입해서 더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그마의 효용 가치죠. 1 다음에는 반드시 2, 3, 4 해서 10까지 더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홀수일 때는 야, 짝수일 때는 얘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그마를 홀수와 짝수를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해서 바로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시그마는 연속된 자연수를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효용 가치가 있는데 자, 여기에 1 대입하고 3 대입하고 5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1, 3, 5, 7, 9 또는 2, 4, 6, 8, 10 이런 식으로는 처리하고 싶을 때는 시그마를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홀수일 때는 얘를 사용하고 짝수일 때는 얘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에 홀수도 여기를 보면 1, 3, 5, 7, 9 다섯 개만 들어가고요. 짝수도 2, 4, 6, 8, 10 다섯 개만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뭐냐면 n이 홀수니까 홀수도 1, 3, 5, 7, 9를 더하니까 여기 n 자리에 홀수인 2k-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 n의 값에 대입할 수 있는 것은 1, 3, 5, 7, 9잖아요. 그죠? 이렇게 1, 3, 5, 7, 9를 대입해서는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n을 무엇으로 바꿔버리면 2k-1로 바꾸어 버리면 k 자리에는 1, 2, 3, 4, 5로 연속적인 자연수를 대입할 수 있죠.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4 넣으면 7, 맞죠? 5 넣으면 10, 5 넣으면 9가 되잖아요. n은 1, 3, 5, 7, 9지만 이 자체가 홀수니까 2k-1로 바꾸어 버리면 K는 1, 2, 3, 4, 5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연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우리가 시그마를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2K-1을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없어지므로 2K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보세요. 2분의 여기에 2분의
2k-1에서 플러스 1이면 1이 없어져서 2k 제곱이 되고, 야, 2분의 4k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2k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k 자리에 뭐를 넣는다? 1, 2, 3, 4, 5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짝수일 때는 이 n 자리에 뭐를 넣자? 2k를 대입해 보면 원래 n에는 짝수일 때는 2, 4, 6, 8, 10을 대입해야 되는데 2, 4, 6, 8, 10을 대입해서 시그마는 표현할 수 없지만 2k라고 바꾸어 버리면 k에는 1, 2, 3, 4, 5를 대입할 수 있으므로 2, 4, 6, 8,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n자리에 각각 무엇을 대입하자? 2k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2분의 바로 2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되죠. n자리를 2k로 모두 다 바꾸었으니까. 그럼 얘는 4k 제곱이 되니까 바로 2k 제곱이 되고 여기에 2k 플러스 1이 되죠. 이때는 k 자리에 1, 2, 3, 4, 5를 대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일반항 형태를 이런 식으로 적어준단 말이겠죠. an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2k 제곱 밑에는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인데 이때는 k가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1부터 5까지의 바로 자연수로 바꿔버리면 1, 2, 3, 4, 5, 1, 2, 3, 4, 5를 다 대입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시그마 n이 1에서 10까지의 맞죠? 10까지의 an을 어떻게 표현하자?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는 요거 위에 거 2k 제곱 그리고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를 바로 무엇으로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로 대입하므로 여기에는 1, 2, 3, 4, 5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에 거로 1, 3, 5, 7, 9를 대입한 홀수의 합이 되는 거고 여기도 k가 1, 2, 3, 4, 5가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짝수 2, 4, 6, 8, 10을 대입한 거죠. 그러면 시그마가 K는 1에서 5까지가 똑같으니까 두 개를 더해버리면 되겠죠. 일반항을. 그러면 4K 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죠? 2K 플러스 1을 처리해보면 4배에 자,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 시그마죠. K 제곱 공식 6분의 놈 플러스 1, 투 플러스 1 맞죠? 그리고 2 곱하기 얼마가 되죠? 2분의 넘 플러스 1. 그리고 1이 아니라 1을 몇 번? 5번이죠. 1과 5를 곱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럼 6과 6이 약분되죠. 그러면 여기가 보세요. 4, 5, 11이죠. 4, 5, 11. 아까 여기 4, 5, 11이 나오죠. 그게 얼마였습니까? 바로 220이 되고요. 2하고 약분 요게 30이죠. 30과 5하고 더하면 우리 앞에서 35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하게 255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을 칠 때는 바로 1번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풀어버리면 시그마를 사용할 수 없지만, 자, 우리가 시그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번 풀이도 우리가 꼭 공부를 해 놓자는 것입니다. 맞죠? 시그마의 효용 가치가 뭐라고요? 1부터 시작해서 항상 우리가 1부터 시작해야지 K 공식도 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꼭 1부터는 사용 안 돼도 되지만 자, 1부터 연속적인 자연수를 대입하면서 더한 것이 시그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바로 시그마를 처리할 수는 어렵단 말입니다. 왜? 얘를 시그마 처리하려면 n에 1, 3, 5, 7, 9 얘는 2, 4, 6, 8, 10 그게 안 되기 때문에 n을 2k-1로 n을 2k로 바꿈으로써 13579 대입할 것을 2K-1로 바꿈으로 1, 2, 3, 4, 5. 2, 4, 6, 8, 10 대입할 것을 N자리 2K로 바꿈으로써 K에 1, 2, 3, 4, 5를 대입해 버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홀수 짝수를 대입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는 것을
이 솔루션 2번을 통해서 꼭 공부해 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